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타 법인의 물량이 또다시 나왔다는 거죠. 기타 법인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타 법인에서 5만 주 정도의 순매도가 또다시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기타 법인의 매도가 안 나오면서 자, 요거 20만 주에 대한 부분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 물량이 나와서 그 건 때문에 기타 법인 매도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자, 또다시 월요일날 5만 주가 나와버리니까, 자, 이게 참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과거 추억이 있죠. 과거에 한 5, 6개월에 걸쳐서 한 300만 주 정도의 대량 매도가 언제 나왔었어요? 2013년이죠. 2013년에 이제 나왔던 그런 우리가 좀 어려운, 좀 생각하기 싫은, 네. 2015년이죠. 네, 2015년. 그런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확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 엄선한 거, 네, 이거 하나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주시면서 성원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타 법인의 물량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다행인 것은 낙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다는 거죠. 1.9%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점은 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에 대한 부담은 역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건데 보시면 외인 매도는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기관 매도도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기타 법인의 물량이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 창구를 통해서 일단 나오는 거냐?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월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2월 한 3일부터 해가지고 쭉 볼까요? 네, 요 정도에서 이제 자, 기타 법인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했느냐. 매도한 창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제로 매도량이 많은 창구는 뭐 신한증권, JP모간 증권, 그죠? 그리고 삼성증권, 뭐 한국 IMC, 뭐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매도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한이나 JP모간은 외국계 창구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도 국내인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 IMC도 외국계 증권 창구고요. 그러니까 이런 창구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 물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여하튼 신한투자증권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해서 기타 법인이 이쪽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 창구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도 크게 물량이 나온 적이 있었다. 언제냐? 2015년도 상반기에 5, 6개월 동안에 300만 주 정도 기타 법인의 매도가 연속 나왔었죠.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20만 주 나와버리고 5만 주 나왔습니다만 계속 연속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면 이게 뭐 몇십만 주, 100만 주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타 법인의 매도는 매도지만, 이게 어떤 2023년 4월 달
4월 7일이죠. 이때 이제 반려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반려공시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때 이제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았었죠. 그거 아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때죠, 요때. 요때. 그렇습니다. 요때인데, 어, 반려가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주가는 수직 급락을 해요, 여러분. 수직 급락하고 거래도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물론, 장중에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조짐이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기 초대를 해서 제가 실전 상황 놓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문자를 꼭 달라는 말씀 드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타 법인의 매도는 아쉽지만, 지금 반려권 때문에 주가가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상심하는 상황이 아니고, 기타 법인의 매도가 연속되는 건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히 알 것은 우리가 반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야. 기타 법인의 매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이 기타 법인의 매도는 만일 그 라박사 측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잠실 베데스다 병원권의 자금 마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2000 기타 법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도 뭐 특별한 공지는 사실 없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조인트 스탬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알바이오 측의 어떤 공시 이런 것들이고, 네이처셀은 이제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도에 대해서 네이처셀에서 알바이오 거라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려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기타 법인 매도 때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은 다시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그 정보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같은 부분 도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텔방에 도움을 받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